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시간에는요, 노인 요양시설의 잠금장치, 소방기구, 편의시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제 뭐 노인 요양시설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단기 보호시설이라든가 또 이제 재관보호시설도 다 해당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이제 시설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 그 노인 요양시설의 각 시설별로 설치 기준, 또 설치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점인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다룰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 이제 규정만 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자주 등장하죠. 시설 기준에 보시면은 치매 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일단 내용 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 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폐회 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 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좀 이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잠궈야 된다. 잠금 장치로 잠궈야 된다.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마치 쇠창살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어르신들을 시설에 맡겨놓으면 진짜 어르신들이 자율로서 나가고 들어오고를 아예 못하는구나. 마치 감옥처럼 갇혀 지내는구나. 라는 부정적인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무슨 말인 거니? 일단은 시설에 들어가시면 스스로는 바깥으로 못 나오십니다. 진짜로 완벽하게 통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50%는 감옥살이죠. 나쁘게 말하면.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치매 있으신 분들 어떻습니까? 워낙에 이제 그 관리가 쉽지 않아요. 이제 배회를 하는 분들 대부분이 치매고, 특히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주방에 가면 칼이 있단 말이에요. 칼. 그것도 더 무서운 게 있죠. 불이 있어요. 가스. 그러니까 주방을 통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요양시설이 있는 그 위치가 산속 깊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도심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르신이 치매가 있으신 분이 바깥으로 나가신다. 큰일 납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도 상당히 위험에 노출된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요양보호사들이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잠금장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비상상황, 흔히 말해서 불이 났을 때, 또 이제 지진 같은 경우는 이제 흔치 않지만 이제 그런 경우, 그런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땐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인다 손치더라도 미리 조치를 못 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불이 났으니까. 아무리 치매가 있으셔도. 그러니까 그때는 그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장치가 바로 이겁니다. 자동 개폐 장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세트인데요. 이건 이제 한 A4 사이즈보다 조금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입문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고, 이게 지금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만 출입문은요 나무 재질이 아니고 철제해야 됩니다. 철제. 그러니까 방화문과 같은 철제가 철제로 설치를 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번호키죠. 번호키. 이게 일종의 그 세트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설 안쪽에는 이게 있어요. 그 출입문 쪽 오른쪽 또는 왼쪽에 보시면
그 출입문 쪽에 이게 이제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출입문 위쪽에 이런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바깥에, 이제 출입문 바깥에 이제 외부죠, 외부. 외부는 번호키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외부인이 또는 바깥에서 시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잠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그냥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면 됩니다. 번호키를 누르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외부에서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뭐 가끔은 빨래도 널고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만큼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바깥에 이거 번호키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는 이게 있어요. 안쪽에는 이것도 역시 이제 번호키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인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초인종을 눌러요. 초인종을 누르면 이제 시설 안쪽에서 요양보호사는 이제 직원들이 이 자동 개폐 장치 비밀번호를 눌러요. 누르면 문이 쫙 열리는 것이죠. 예. 평상시에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불이 났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소방기구 중에 거의 명령체계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기구 중에 컴퓨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수신기라는 게 있습니다. 수신기가 알아서 이쪽 이제 자동 개폐 장치에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자동 개폐 장치가 문이 쫙 열리는 것입니다. 예, 불이 났을 때 위급 상황에서만. 예. 그러면 이제 안에 계셨던 어르신들이 스스로가 나갈 수가 있게끔 그런 장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약간은 좀 가격차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 장치만 생각하시면 뭐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치할 때는 일반인이 설치를 못합니다. 전문가가 하셔야 돼요. 업체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막 이게 보시면 철제 문이다 보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설치비까지 다 하면은 보통은 이제 문 하나당 한 50만 원 정도 그런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그 출입문에만 이거 하나만 두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입문이 있고 또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비상구라는 게 있어요. 출입문과 반대쪽에 있죠. 그러면 비상구에도 당연히 이 장치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출입문과 비상구 그 두 개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출입문에는 무조건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몇 개가 될지는 몰라요. 그 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문이 많다 보니까 이 개폐 장치를 더 많이 설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뭐 만약에 이제 그러면 그 뭐 2층, 3층, 4층, 5층 이런 고층에도 다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거기가 비상구는 아니잖아요. 예. 그쪽으로 나가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안전하게 바깥으로 통할 수 있는 그쪽에만 설치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옥상 같은 경우도 이제 대피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이런 이제 장치를 설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화형 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시설 기준을 보시면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소화형 기구와 비상구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인데요. 모든 시설에 다 갖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설 규모에 따라서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예컨대 이건 이제 옥내 소화전입니다. 또 옥외 소화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규모가 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되면 설치를 합니다. 이건 이제 그 CO2 호스릴 이것도 역시나 모든 시설에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확하게 그 이제 소방 쪽이다 보니까 저도 약간 이제 좀 이쪽은 전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규모가 몇 제곱미터 이상일 때 소화전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규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게 이제 복합식 수신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이 나면 어떤 컴퓨터처럼 지휘계통이 있어요. 명령계통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게 일종의 우리의 뇌처럼 명령을 내리는 가장 우두머리
그런 이제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신기가 딱 불이 났다라는 건 딱 수신해요. 그러면서 명령을 다 내립니다. 이거 이제 비상벨 쪽에다가 비상벨을 울려라 라고 이제 명령 내리면 얘는 이제 울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간이 스프링클러, 예, 그 물을 뿌리라 그러면 뿌리는 것이고, 좀 전에 살펴봤던 그 자동 개폐 장치 문을 열어라 그러면 이제 문이 열리는 것이죠.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유도등, 그리고 이제 소화기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제 불이 나서 이제 정전이 됐다 그러면 그 비상 조명 등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연기 감지기, 이건 이제 가스 감지기.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일반인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어떻게 설치하느냐 걱정들 하시는데, 굳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런 이제 소화기구들은요 전문 업체에 맡기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전문 업체에서는 알아서 다 갖춘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다 갖췄다 그러면 그 뭡니까, 그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관할 소방서에다가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제 소방서에서는 이제 그 시설에 와가지고 점검을 다 해요. 그리고 갖출 거 다 갖췄으면 이걸 끊어줍니다.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럼 빠짐없이 된 거예요. 소방서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갖출 거 다 갖췄다고 보는 것이죠. 그냥 그 업체에다가 지불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제 뭐 전기도 마찬가지. 전기도 그냥 육안을 봐서 다 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다 뭡니까? 그 이런 확인서를 통해서 검증하게끔 되어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다 점검하고 이걸 끊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 그런 것들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무슨 수로 소방에 대해서 알 것이며 전기에 대해서 알 것입니까? 그렇지만 다 이런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간이 스프링클러, 이게 워낙 그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꼭 설치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그 사회복지시설 설치, 그 사회복지시설 그런 이제 그 안내 규정, 그 매뉴얼에 있는 것을 제가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이걸 보시면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좀 큰 거를 설치하셔야 되고, 그보다 못하면 간이 스프링클러인데 여기 나와 있죠. 노인복지시설은 무조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간이 스프링클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스프링클러죠. 불이 나면 여기서 물이 이제 분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웬만한 건물들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규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호스가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야만 물이 나오죠. 이런 호스 천장에 매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호스를 그 관리하는 바로 이제 캐비닛이 있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캐비닛. 이게 이제 창고 같은 데다 설치를 해놓는데, 창고들은 이제 뭐 없으면 화장실에다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제 뭐냐면 이제 얼마 될 것이냐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전문 업체들이 이게 시장 가격이 정확히 없나 봐요. 그래서 업체별로 다르답니다. 설치 형식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어떤 이제 뭐 방별 구획과, 그리고 이제 노출을 할 거냐, 이처럼 노출할 거냐, 아니면 매립을 할 거냐, 또 천장 재질 이제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또 이제 방화 구획, 뭐 투입 인원, 숙련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뭐 몇 평에 얼마다 이런 정해지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를 하면은 일단 이제 현장을 봐야지 견적이 나옵니다. 이런 답변을 들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대략 하면 이제 80평 정도 시설이다. 그러면 한 1,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그래요. 뭐 더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겠죠. 근데 또 하나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이, 시설이 1층만 돼 있는 게 아니고 2층, 3층까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타깝게도 다 설치하셔야 됩니다. 1층도 설치하고 2층, 3층 다 하셔야 돼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뭡니까? 승강기 설치도 마찬가지로 1층의 경우에는 승강기 설치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2층, 3층 경우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요양시설을 이제 설립하려고 그럴 때
1층으로 할 거냐 아니면 2층, 3층으로 할 것이냐 이걸 결정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들이 달라진다는 거. 예, 뭐 스프링클러, 승강기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이제 건축사하고 이제 원활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규정이니까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 장기 요양 시설을 갖추시려면 무조건 간이 스프링클러를 하셔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편의시설인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차장도 다 규격이 있어요. 규격이. 예,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있고 안전손잡이도 바닥에서 몇 센치 이상 다 있습니다. 1m가 좀 못 되는 것이죠. 화장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공공화장실 무조건 이렇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손잡이 있고 그리고 이제 출입문 같은 경우에도 1.2m 정도의 출입문을 갖춰야 돼요. 왜냐? 휠체어 타고 이렇게 이제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화장실 규격 다 있다. 이거 그러면 어디서 봐야 되느냐? 바로 이걸 보시면 돼요. 별표 1에 보시면 편의시설의 구조 체질에 대한 세부 기준. 근데 이제 이걸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물어보시는데 아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한번 당했거든요. 건축사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규정이 자주 바뀌거든요. 근데 그걸 확인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했습니다. 근데 그 비용 부담은 누가 집니까? 건축주가 다 지게 됩니다. 건축사가 실수했어도. 그러니까 이제 미리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요청하셔야 되는 것이죠. 건축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노인 요양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만큼 정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는 만큼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그런 이제 오늘 살펴봤던 내용들을 다음에 또 건축 부분에서 또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이제 여기서 빠진 것들이 좀 몇 가지 있거든요. 뭐 창이라든가 몇 가지 난방, 또 이제 단열 이런 것들은 건축 파트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